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문제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연속한 5 자연수의 합이 105일 때 가장 큰 수를 구하셔. 이건 이제 그 GR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맞죠? 가장 큰 수는 23입니다. 23.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4개로 바뀌면 이 문제 안 풀려요. 그 요령으로 풀면은. 일단은 등장인물이 가, 나, 다, 라, 마 5개라고 했으니까 5명을 잡습니다. 뭐 친구들 이름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 삼았어요. 그러면 여기 연속하다라는 말, 이건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오거든요. 연속하다. 연속하다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어세기입니다. 바로 이어세기. 얘는 뭐가 나오죠? 얘는 이 단은 나보다 한 개만 더 크면 돼요. 바로 이어세기입니다, 이게. 라는 어떻게 되죠? 다보다 한 개만 더 크면 돼요. 마는요? 그렇죠. 라보다 하나만 더 크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경시 문제 나온 건데 중위권 정도 되는 아이들도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심화반이나 경시반에 들어가는 게 본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좋냐 나쁘냐 그거거든요. 가장 큰 수는 어떤 겁니까? 요거 구하면 됩니다. 요거. 자,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었죠? 동그라미 5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붙는 게 얼마죠? 10입니다. 따라서 전체는 얼마입니까? 105입니다. 전체는 105래요. 수식으로 쓰면은 동그라미를 5개를 더하니까 동그라미 이래서 5가 나왔어요. 동그라미 5개 나왔고 그 다음에 105에서 10을 빼니까 이게 95가 나옵니다. 이게 95예요. 이게 95. 동그라미 5개가 95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개는 95 나누기 5를 하니까 19입니다. 얘가 동그라미 1개예요. 얘가 누구 거냐면 가 겁니다. 가. 따라서 만은 어떻게 될까요? 19, 20, 21, 22 다 더하니까 23입니다. 23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또 나와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요령으로 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파악이 이건 말고요. 초등학교 3학년에가 한 관계 파악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이 관계 파악을 아이들이 더 창의적으로 합니다. 선생님들보다는 어떨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이것을 음수라고 또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저도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야, 도대체 얘가 음수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을까? 근데 걔는 음수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음수로 사실을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지레짐작으로 생각한 거였고. 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엄마하고 백화점 가서 지하 주차장에 차 세운 다음에 물건 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게 보이더래요. 걔는 가장 큰 걸로 잡았고 지하 1층 또 1층 내려가서 지하 10층으로 내려갔다. 지하 10층 내려가서 걔는 계산한 겁니다. 이게 얼마 나오죠? 동그라미 5개에 지하 10층. 여기 얼마라고요? 이게 105. 그러면 전체는 얼마입니까? 115가 나오죠.
따라서 동그라미 5개가 115니까 얼마입니까? 동그라미 1개는 당연하게 23이 그냥 딱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사고력이에요. 다른 게 사고력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학년 아이인데 걔는 뭐 경시 웬만한 곳에 뭐 다 상탄을 냅니다. 아주 머리 상당히 좋더라고요. 걔는 이 가운데 걸 딱 기준 삼았어요. 딱 기준 삼고 어떻게 했냐면 이어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얘는 1 크면 되고 얘는 얘보다 하나 크면 되고 얘가 기준이니까 얘는 하나 적으면 되고 얘는 또 하나 적으면 되거든요. 105. 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더하기 빼기 귀찮거든요. 더하기 빼기 귀찮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거 딱 놔두고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얘하고 얘 없어지죠. 그쵸? 예. 그럼 뭐만 남습니까? 동그라미 5개만 딱 남아요. 여기 얼마라고요? 딱 105. 얼마나 심플합니까? 따라서 동그라미 1개에 해당하는 건 얼마예요? 예. 얼마라고요? 얼마입니까 이게? 5, 1은 5. 5, 20, 21이죠. 따라서 요 딱 2개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23. 그러니까 애들이 더 빨라요. 애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푸는 아이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게 이제 수열에서 시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시메트릭. 이게 수학의 한 분야인데요. 이게 대칭성만 탐구하는 한 분야예요. 그 A를 기준으로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이게 공차거든요. 또 A 플러스 2D, A 마이너스 2D. 그래서 이게 서로 좌우 대칭이 되게 하는 개념까지도 이 친구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정말 수학 본질적으로 설명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초등수학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이게 평생을 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아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이런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나누기 5를 한다. 나누기 5를 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가운데 수가 나와. 가운데 수 나온 다음에 2 더해줘. 그러면 답이 돼.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건 완전히 초등수학을 일회성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일회용품이라는 거죠. 일회용품이 초등수학은 아닙니다. 자, 이 연속하다. 그러니까 초등수학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수 이전의 개념이 있어요. 수 이전의 개념. 자, 수 이전의 개념을 공부할 때는요. 먼저 그냥 요거는 유치원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연산학습이 있습니다. 초등수학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 연산학습의 선행 조건이 있어요. 선행 조건. 그러니까 연산학습을 잘하려면은 연산학습, 즉 필산, 계산을 잘하려면 선행 조건이 반드시 4가지가 필요합니다. 수학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수세기와 숫자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수세기와 십진법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십진법의 원리. 수세기와 십진법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2번째는 구체적 상황을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 상황. 예를 들자면 엄마에게 돈을 받아서 물건을 사와서 거스름돈 잘못 거들어와서 한 대 쥐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덧셈 뺄셈 기탄 수학 가지고 백날 한들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단위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숫자로 돼 있지만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굉장히 밝은 애가 있어요. 틀려도 배시시 웃고 그까이 거. 근데 어떤 아이 보면은 그냥 인상도 막 찌푸리고 그냥 그 꽁한 애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적 향상의 속도는 오픈마인드한 애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져요. 그래서 아이들 야단칠 때도 웃으면서 야단치세요. 웃으면서. 그저 배시시 웃더라도 좋게. 그 다음 4번째는 언어적 능력입니다. 언어적 능력.
언어적 능력.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수학적 어휘력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 네 개가 반드시 훈련이 되어져야지만이 연산학습이 잘 돼요. 자, 그런데 이 수세기는 그럼 또 뭐냐? 수세기. 이 수세기를 공부할 때도 그냥 무작정 공부하러 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첫 번째가 카운팅 온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카운팅 온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게 이어색입니다. 이게 바로 연속하다는 뜻이에요. 예, 연속하다. 덧셈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운팅 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거꾸로 세기예요. 거꾸로 세기. 그러니까 이런 훈련서부터 충분히 시키셔야 돼요. 저학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킵 카운팅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예, 건너뛰어세기입니다. 배수와 약수의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선 선생님들이 과연 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저희 SL 보면은 다 사실은 그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냥 별도로 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이 자연수. 자연수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연수의 의미를. 자연수는 집합수의 의미가 있어요. 집합수의 의미. 이게 뭐죠? 카디널. DI. 말 그대로요. 어떤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반 학생 인원수, 연필 한 다스의 자루수, 그것을 집합수라고 그래요. 집합수. 그 다음에는 순서수, 그러니까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순서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는 거. 그것을 순서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름수가 있어요. 이름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전화번호, 그죠? 자동차 번호, 그런 것을 이름수라고 합니다.